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동네 동전 마켓 지난번에는 화동 옥션 경매 가격 이폭등한 동전 탑5 희귀한 대한민국주와 1966년 10원 150만원이란 주제로 영상을 보내드렸는데요. 오늘은 화동양행 오순환의 화폐 이야기 새해 청룡 기념주화와 메달이란 주제로 영상을 보내드리겠습니다. 다시 새해가 밝았습니다. 2024년은 갑진년 즉 청룡의 해로 이 해는 변화와 성장 그리고 새로운 기회의 상징으로 여겨진다. 청룡은 사신의 하나로 알려진 용의 일종인데요. 모습은 일반 용과 다를 것이 하나도 없지만 이름 그대로 몸이 푸른색을 띠고 있습니다. 청룡은 한자 문화권의 상상의 동물로 파란색 또는 초록색을 띤 용을 의미하는데 즉 청색 또는 녹색용 사신 중 하나라서 그런지 다른 색의 용들에 비해 유명하고 푸른 창자를 써서 창룡이라 부르기도 합니다. 대표적으로 수원 화성의 동문인 창룡문의 이름을 여기서 따왔다고 하는데요. 전설에는 용이 돌을 깨우치면 비늘의 색이 파란색이나 초록색으로 변해 청룡이 된다고 하는데 사신들 중에서 가장 존엄하고 고귀한 존재이고 심해 용궁에 산다고 전해지며 하급 용들의 수장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풍수지리에서 동쪽에 흐르는 물을 놓으면 청룡의 힘을 끌어내 길조가 된다고 전해지는데 우리나라에서는 다른 사신들과 더불어 고구려와 고려의 고분 벽화에 그려져 있습니다. 또한 조선시대 궁궐의 동쪽 문 천장에도 그려졌으며 현재 경복궁 건춘문 천장에도 청룡이 있습니다. 전 세계 조폐국은 용의 해를 맞이하여 좀 더 일찍이 청룡 소식을 전해왔는데 지난해 5월부터 12월까지 용을 주제로 각양각색의 기념주화를 내놓은 것입니다. 기념주화도 고품위를 지향하는 추세라서 옥이나 진주 자개 등을 삽입해 금도금을 하는가 하면 순수한 금 스위스용의 골드바 99.9%의 사각 메달을 비롯한 입체형 은화와 지폐형 은화도 등장했습니다. 지난 9월에는 프랑스 조폐국이 7.78g 금화와 하이릴 리프 은화를 스위스에서 내놓은 5g 골드바와 실버바 마카오의 색채 금화 그리고 부탄의 색채 금은화가 쏟아져 출시된 바 있고 그 외 영국을 비롯한 호주, 폴란드, 캐나다 왕립 조폐국 등 수많은 나라가 다양한 용의에 기념주화를 풍산화동양행의 화동뉴스를 통해 선보인 바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12월에는 중국 금폐공사에서 대형 사각 금은화, 부채꼴 금은화, 꽃모양 금은화, 색채 금은화 1kg의 은화를 내놓았고 그 외 다른 나라에서는 아이디어가 재미있는 거울씬, 은화 주사위 모양 은화를 선보이며 자국의 주화 제조 기술을 뽐내며 세계 수집가와 애호가들에게 어필하고 있는데 새해를 맞이하여 싱가포르 조폐국의 대형 금은화, 팔각형 금은화, 7.776g 금은화, 1g 사각 금은화, 꽃모양 색채 은화, 동화를 선보입니다. 이렇듯 세계 각국의 조폐국은 날이 갈수록 치열하게 그 해가 시작하기도 전에 새로운 기념주화를 내놓고 보이지 않는 경쟁을 하고 있는 실정인데 이렇듯 그 나라의 전통적인 디자인과 첨단 기술을 바탕으로 매혹적인 특징을 자랑하며 수집가들을 현혹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조폐공사는 2000년부터 캘린더 메달을 선보여왔는데 2000년 밀레니엄용의 해를 맞이하여 12년 장기 프로젝트로 원형 메달에 12간지와 1년 달력을 새겨 제조하였고 2012년 용의 해부터는 팔각 형태의 새로운 캘린더 메달로 매년 2000개 한정 판매해왔습니다. 이번에도 기념주화가 아닌 메달을 내놓았는데 다름 아닌 지난해 10월에 내놓은 새로운 12간지 메달이 그것입니다. 12간지의 원류는 기원전 2637년 중국 고대 전설의 삼왕오제 가운데 황제가 만들었다는 태음력으로 오늘날 12간지와 음력이 되었다고라고 그 긴 역사만큼이나 우리 생활 속에 천착되어 있는 이 전설 같은 이야기는 이제 시대 변화에 맞춰 역사 문화의 또 다른 아이콘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나아가 화폐 산업의 새로운 유형으로 창출되어 전 세계 수집가들의 사랑을 받고 있을 뿐 아니라 자국의 홍보와 수익 창출에 일익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조폐공사는 언제까지 기념메달에 목을 메고 있을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른바 국제화 시대의 세계경제대국 10위권이라는 대한민국이 이미 화폐 산업의 중요한 트렌드가 된 12간지 기념주화를 언제까지 외면할 것이냐 하는 것인데 대한민국에서 12간지 기념메달이 태어난 지 24년이나 지난 지금 이제는 조폐공사와 발권당국은 이 물음에 응답해야 할 것입니다. 세계는 바야흐로 코인레스 소사이어티, 캐시어스 소사이어티로 변화와 개혁을 선도하고 있다고
그만큼 자국의 화폐 산업에 미치는 영향은 크다 하겠는데, 당장 은행권 용지를 제조하는 한국조폐공사의 부여본부는 일거리가 없어 몇 개월을 쉬어야 할 판이라는 이야기가 돌고 있을 뿐 아니라 주화 발주량 또한 현저히 감소된 지 오래입니다. 이러한 현상은 전 세계 조폐국도 같은 현상이기 때문에 선진 조폐국도 제조기술과 예술의 결정체인 기념주화를 세계 시장에 선보이며 화폐 산업의 활로를 모색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동양의 아이콘이라 할 수 있는 12간지 기념주화를 금과 은 같은 고품위 소재에 자국의 독특한 디자인을 바탕으로 세계 시장에 내놓고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매년 1월에 베를린에서 열리는 세계 머니페어를 시작으로 세계 각국에서 열리는 머니페어도 전 세계 조폐국과 딜러들의 만남의 장이 되어 화폐 시장의 미래를 논하며 새로운 활로를 모색하는 화폐 산업의 중요한 타겟이 되고 있는데, 그 시장에서 메달은 아주 작은 아이템으로 한쪽 구석에 웅크리고 있을 뿐 명함을 내놓지 못합니다. 기념 메달과 기념주화의 차이는 세계 시장에서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것은 수집가와 애호가들 사이에 이미 익히 알고 있는 실정인데, 이런 개념은 비단 국내 화폐 시장뿐만 아니라 전 세계 화폐 시장에서도 동일합니다. 해가 바뀌면 전해오는 로마나 미넨에 있는 친구들의 이메일에 너희는 왜 12간지 기념주화가 안 나오냐? 언제 발행하냐는 질문을 받을 때마다 답변하기가 궁색한데 한마디로 자존심 상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신학자는 아무리 과학이 발전해도 인간은 99%밖에 이룰 수가 없다. 마지막 1%는 신과의 만남이다라 하고, 미학자는 마지막 1%는 예술의 영역이다. 예술이 얹혀졌을 때 비로소 100%의 완성도를 이룰 수 있다라고 한다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과학과 예술의 만남으로 이루어진 화폐의 세계, 즉 화폐에서 예술의 경지로 창출되는 기념은행권과 기념주화, 특히 12간지 기념주화를 더 이상 방치할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갑진년은 강력한 용기와 힘을 상징하는 청룡과 해의 조합이라 하고 뿐만 아니라 새로운 시작과 풍요로움입니다. 이러한 특징은 타고난 리더십과 창의력을 가진 사람들에게 특히 유리하게 작용한다고 하는데, 새해에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시도하고 도전하며 어려운 시기에도 견디고 성공할 수 있는 힘을 갖추는 독자 여러분이 되기를 염원합니다. 청룡 메달 하나쯤 만져보고 들여다보며 모두가 행복하고 좋은 일만 가득한 새해가 되시길 바라며 새해에도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동전 수집 비상사태 화폐 수집 가치 상승이란 영상과 수집한 동전을 판매하는 사이트는 마지막 화면에 올려놓았으니 참조하시고, 유튜버 상단의 채널 보기를 클릭하시면 재생 목록이 나옵니다. 거기서 동전에 관련된 재생 목록에 들어가시면 동전 수집과 지폐 수집 등에 관련된 다양한 동전 채널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구독자 여러분,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